차임을 뭐 제대로 안 낸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짐을 빼는 소위 말하면 바로 명도시켜버리는 그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약 계약에 따라서 재판 없이 그냥 짐을 빼버렸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행위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좀 비슷한 내용으로 그런 재판 없이 그냥 뭐 짐을 빼버리는 그런 경우와 비슷하게 재판은 받고요. 명도 재판은 받고 판결은 받았는데 그것을 집행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그냥 사적으로 집행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만약에 약정이 있다, 임대차 계약서에 그런 합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합의의 적법성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논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임의 명도, 사적인 명도 또는 임의적인 집행, 사적인 집행 이런 부분의 적법성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단전단수, 명도를 시키기 위한 단전단수 부분하고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전단수에 비해서는 우리가 임의명도, 임의집행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례가 조금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단전단수에 관한 판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맥락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단전단수에 관한 좀 나와 있는 판례 이런 부분을 참고하게 되면 이 임의적인 명도, 임의적인 집행, 사적인 명도 집행 이런 부분이 허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다른 법리를 떠나서요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이제 임의 명도 또 임의 집행, 사적 집행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이제 가능할 수 있다. 서로 물론 합의가 있어야죠. 임대차 계약할 때 그런 합의를 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계약상 내용에 따라서 계약상 합의에 따라서 그게 실제로 이제 차임을 뭐 연체했거나 할 때 그냥 바로 드러내는 재판 없이 드러내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명도 과정에서 이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물론 논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임차인이 매수 청구권 행사한다든지 유익비, 필요비 그런 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논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쟁이 전혀 이제 보장되지가 않는 거죠. 재판 없이 그냥 드러내 버리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이렇게 상실돼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주거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날 차임 연체했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짐을 빼면 이게 주거의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만약에 영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의 활동, 영업 활동 이런 부분들을 또 어느 날 한순간 바로 스톱시킬 수 있는, 중단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금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만 보자 그러면 단전단수라고 하는 그런 조치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임차인에 대한 또 상대방에 대한 심각한 어떤 법익 침해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전단수를 하고도 어쨌든 거기서 전기 없이 또 물 없이 좀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렵게 영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짐을 완전히 빼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전단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좀 이렇게 임의 집행 또는 임의 명도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좀 엄격하게 해석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일 기본 원칙은 어쨌든 단전단수에서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 정당행위의 요건들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일단은 그런 조치들이 설 자리, 정당행위로서 적법할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임의 명도, 임의 집행의 적법성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단전단수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당행위 요건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94년도 93도의 28 부구 판결을 한번 보시면은 이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할 때 첫 번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이 부분이 상당해야 되고, 두 번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또 상당해야 되고, 세 번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이 이게 균형을 잡힐 수가 있어야 되고, 법익 균형성입니다. 네 번째, 또 긴급해야 되고, 다섯 번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이런 보충성,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단전단수의 요건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정당행위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판 없이 임의 명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급박한 사정,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의 명도 조치에 앞서서 또 이렇게 수차례 자진 명도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부여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엄격한 요건, 이런 부분들이 적법성의 어떤 전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만약에 단순히 뭐 차임을 몇 번 연체했다거나 또는 그 자진 명도 기회를 전혀 안 주고 그냥 계약서나 규약에 규정이 있다, 이런 이유만으로 재판 없이 임의 명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대법원 2005년도 2004도의 341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원심에서 업무방해죄로 인정이 돼서 피고인이 이제 상고한 그런 사건인데, 원심 판단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임, 아마 피고인은 임대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는 임차인이 될 텐데, 이런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는 했지만 여전히 임차인이 피해자인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11월 6일에는 간판업자를 동원해서 점포에 설치된 그 임차인 소유의 간판을 철거해서 효용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손괴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또 그 다음 날에는 아직 임차인이 그 식당 영업을 전국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임대인이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점포 출입문을 자물통으로 채우고 창문에 폐업이라는 공고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위력을 사용해서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법리 오해 부분이 없다, 정당하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뭐냐라고 보면 이 임대차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본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 해지 통보 일주일 이내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대인 마음대로 철거 폐기 처분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조항이 20조에 이렇게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들어있다는 것은 임차인이 이제 합의하고 들어왔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해서 강제집행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 이런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작용인데 대신해서 한다는 거, 이런 부분 자체가 무효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논리에 따라서 이런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그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이라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인중개사가 입회해서 그 계약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그래서 이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잘못된 거고요. 또 간판 철거 당시에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간판 철거를 제지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 그런 사정만으로도 그 범죄가 안 된다라고 오인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다 이제 명도 사적인 집행 또는 임의 집행 또 사적인 명도, 사적인 임의 명도, 이런 부분들이 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던 도중에 뭐 차임이 연체돼 가지고 그걸 그 계약서에 차임이 연체되고 뭐 일정 기간 안에 안 나가면 바로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무효다라고 판단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그 임차인이 그냥 잔금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또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관하고 그다음에 그 잔금 안 내게 되면은 만약 임대인이 그걸 마음대로 치워도 좋다라고 이제 뭐 단서를 달고 이렇게 좀 그 잔금 지급하기 전에 그 물건 넣는 것을 허용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사적인 집행으로 만약에 뭐 재판 없이 원래는 재판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끄집어내야 되지만 그 재판 없이 그렇게 짐을 끄집어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태 임대차 계약이 정식으로 이제 개시하기 전에 임차인이 그 조금 자기 사정 때문에 잔금 지급 전에 그냥 물건을 보관하는 그런 상태는 임차인의 뭐 점유 상태라고 보기도 조금 힘들고요. 그죠? 임대인이 그 점유하는 공간 안에 그냥 짐만 좀 보관하는 뭐 그런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짐을 마음대로 뺀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사적인 집행이라든지 어떤 명도 집행을 대신한다든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임차인의 어떤 그 점유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그런 부분의 어떤 그 행동 이런 부분은 또 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효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당행위의 요건들, 여러 가지 요건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보신 사적인 어떤 집행,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반사회 질서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 대법원의 취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